우리가 매일 손에 쥐고 쓰는 이 돈이라는 건 과연 무엇일까요? 단순히 종이 조각이나 금속 덩어리일까요? 아니면 그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는 걸까요? 인류 역사 속에서 돈은 때로는 빛나는 조개 껍데기였고 거대한 돌멩이였으며 귀한 금속 조각으로 모습을 바꾸어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눈에 보이지도 손에 잡히지도 않는 코드 덩어리가 새로운 돈이 되겠다고 당당히 나섰죠. 과연 이런 혁신적인 변화가 현실이 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오늘 이 흥미로운 질문에 대한 답을 함께 찾아가 보려 합니다. 우리가 매일 접하지만 깊이 생각해보지 않았던 돈의 본질에 대한 근원적인 호기심을 자극하고 현재 진행 중인 금융혁명의 최전선에 대한 이해를 돕는 것은 우리 모두의 삶과 직결된 중요한 이야기일 겁니다. 인류가 돈을 어떻게 인식하고 발전시켜 왔는지 살펴보는 것은 이 거대한 변화의 흐름 속에서 우리가 어디쯤 와 있는지 깨닫는 데 큰 도움이 될 테니까요. 돈의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 보면 인류는 언제나 더 효율적이고 믿을 수 있는 교환 수단을 찾아 헤매었습니다. 아주 먼 옛날에는 물물 교환이 경제 활동의 전부였죠. 예를 들어 제가 신발을 만들고 친구가 쌀을 재배한다고 가정해 볼까요? 제가 신발을 팔아 쌀을 사고 싶어도 친구는 쌀이 아닌 다른 물건을 원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욕망의 불일치는 거래를 매우 어렵게 만들었죠. 서로가 원하는 것을 동시에 찾아야만 거래가 성사되는 비효율적인 방식이었습니다. 이러한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등장한 것이 바로 교환의 매개로서의 돈입니다. 모두가 가치를 인정하는 특정한 무언가를 통해 물건을 사고 파는 것이 훨씬 편리해진 것이죠. 고대 메소포타미아에서는 무거운 보리자루가, 때로는 점토판에 기록된 채무증서가 그 역할을 했고요. 고대 이집트에서는 희귀한 금 조각이, 로마 시대에는 황제의 얼굴이 새겨진 동전이 유통되며 복잡한 경제 활동을 원활하게 만들었습니다. 이처럼 돈은 거래를 매끄럽게 하는 윤활유 역할을 해왔던 겁니다. 두 번째로, 돈은 가치를 저장하는 수단이어야 합니다. 오늘 내가 번 소득이 내일도 그리고 몇 년 뒤에도 비슷한 구매력을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는 뜻이죠. 쉽게 상하거나 가치가 변하는 농산물이나 물건 대신 오랫동안 변치 않는 금속이나 신뢰할 수 있는 기관이 보증하는 지폐가 이 역할을 맡게 된 겁니다. 중세 유럽에서는 상인들이 서로 주고받던 어음이, 근대 국가에서는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지폐가 이러한 신뢰의 상징으로 자리 잡았죠. 돈이 단순히 현재의 가치를 나타내는 것을 넘어 미래의 구매력을 보존해주는 역할까지 하게 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돈은 가치 척도의 기능도 수행해야 합니다. 세상의 모든 상품과 서비스에 공통된 기준을 제시하여 그 가치를 비교하고 측정할 수 있게 돕는 것이죠. 예를 들어 자동차 한 대가 쌀 몇 가마니와 같은 가치를 지니는지 일일이 계산하는 대신 모든 것을 돈이라는 하나의 단위로 표현함으로써 우리는 훨씬 효율적으로 경제 활동을 영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마치 미터법이 길이의 기준을 통일하듯 돈은 가치의 기준을 통일하여 경제 활동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인 셈입니다. 현대 사회에서는 은행의 디지털 거래 화면에 나타나는 숫자들이 이 모든 가치의 흐름을 대변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네. 인류는 수천 년 동안 돈이라는 개념을 끊임없이 진화시켜 왔습니다. 물물 교환에서 시작해 신뢰와 효율성을 기반으로 다양한 형태의 화폐를 만들어냈죠. 그 긴 여정 속에서도 돈의 세 가지 본질, 교환 매개, 가치 저장, 가치 척도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는 또 다른 거대한 변화의 문턱에 서 있는 것은 아닐까요? 바로 코드 덩어리로 이루어진 디지털 화폐, 즉 암호화폐의 등장입니다. 2008년 전 세계를 뒤흔든 금융위기의 충격이 채 가시기도 전 익명의 개발자 사토시 나카모토는 파격적인 제안을 했습니다. 그가 만든 것은 중앙은행이나 특정 기관의 통제를 받지 않는 오직
암호로만 작동하는 새로운 디지털 화폐, 비트코인이었습니다. 이 혁신적인 개념은 기존 금융 시스템에 균열을 낼 잠재력을 갖고 태어났습니다. 과연 코드로 만들어진 이 돈은 오랜 역사 속에서 검증된 진짜 화폐의 자격을 얻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또 하나의 과열된 현상으로 남게 될까요? 비트코인의 핵심에는 블록체인이라는 혁신적인 기술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 기술은 마치 투명한 디지털 장부와 같다고 할 수 있는데요. 모든 거래 기록이 여러 컴퓨터에 분산되어 저장되고 한번 기록된 내용은 그 누구도 임의로 변경하거나 삭제할 수 없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덕분에 탈중앙화, 투명성, 그리고 보안성이라는 세 가지 핵심 가치를 동시에 실현할 수 있게 된 것이죠. 특정 기관이 아닌 다수의 참여자가 함께 기록을 검증하고 공유함으로써 조작의 위험을 최소화하고 신뢰를 높이는 방식입니다. 마치 마을 사람들이 모두 모여 장터의 모든 거래를 함께 기록하고 확인하는 모습과 비슷하다고 할까요? 이러한 블록체인의 원리 덕분에 암호화폐는 기존 화폐가 가지고 있던 중앙 집중식 시스템의 한계와 부패 가능성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다는 약속을 던진 겁니다. 익명의 개발자가 피자 2판을 비트코인 10,000개로 구매했던, 지금은 전설처럼 회자되는 그 첫 거래는 어쩌면 이 거대한 혁명의 시작을 알리는 상징적인 사건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금융 시스템에 새로운 지평을 열 것이라는 기대감과 함께 암호화폐는 그렇게 세상에 등장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혁명이 그렇듯 암호화폐의 여정 역시 순탄하지만은 않았습니다. 코드의 반란이 던진 장밋빛 약속 뒤에는 현실의 거대한 장벽들이 기다리고 있었죠. 가장 먼저 꼽히는 문제는 바로 극심한 가격 변동성입니다. 마치 롤러코스터처럼 예측 불가능하게 오르내리는 암호화폐의 시세는 이를 결제 수단이나 가치 저장 수단으로 활용하는 데 커다란 걸림돌이 됩니다. 오늘 100만 원이었던 비트코인이 내일 50만 원으로 폭락하거나 혹은 200만 원으로 치솟는다면 누가 그 돈으로 물건을 샀거나 미래를 위해 저축할 수 있을까요? 안정적인 가치 유지는 화폐의 가장 중요한 기능 중 하나인데 암호화폐는 이 부분에서 아직 숙제를 해결하지 못한 모습입니다. 마치 바람 부는 갈대처럼 흔들리는 가치로는 경제활동의 기준이 되기 어렵다는 의미죠. 다음으로는 느린 거래 속도를 들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나 모바일페이로서 초만의 결제가 이루어지는 현대사회에서 암호화폐 거래는 때때로 몇 분에서 몇 시간까지도 소요될 수 있습니다. 비트코인의 경우 초당 처리할 수 있는 거래량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동시에 거래를 시도하면 시스템이 마비될 수도 있는 것이죠. 복잡한 암호화 과정을 거쳐야 하고 네트워크 참여자들의 검증을 기다려야 하는 특성 때문인데요. 마치 고속도로에 갑자기 수많은 차량이 한꺼번에 몰려들면서 발생하는 교통체증과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일상생활에서 빠르고 편리하게 사용되어야 할 화폐로서는 치명적인 약점일 수 있습니다. 또한 막대한 에너지 소비 문제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암호화폐를 채굴하고 거래를 검증하는 과정에는 엄청난 양의 전력이 필요합니다. 전 세계의 비트코인 채굴에 사용되는 전력량이 웬만한 중소국가의 전체 전력 소비량과 맞먹는다는 연구 결과도 있을 정도죠. 이 때문에 환경 문제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마치 거대한 공장이 쉴 새 없이 돌아가면서 엄청난 에너지를 소모하는 모습과 비슷하다고 할까요? 지속 가능한 화폐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입니다. 그리고 해킹 위험도 여전히 존재합니다. 블록체인 기술 자체의 보안성은 뛰어나지만 암호화폐를 보관하는 지갑이나 거래소는 해킹의 표적이 되기도 합니다. 실제로 수많은 암호화폐 거래소들이 해킹 공격을 받아 막대한 자산을 도난당한 사례들이 있었죠. 돈이 안전하게 보관되지 못한다면
그 가치를 신뢰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마치 은행 금고가 아닌 허술한 창고에 귀중품을 보관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는 인식을 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규제의 불확실성은 암호화폐의 미래를 예측하기 어렵게 만듭니다. 각국 정부는 암호화폐를 어떻게 규정하고 관리해야 할지 여전히 고심 중입니다. 투기 자산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새로운 금융기술로 육성할 것인지에 대한 통일된 입장이 없는 상태죠. 이러한 불확실성은 암호화폐가 제도권 금융 시스템으로 편입되는데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합니다. 마치 아직 명확한 교통법규가 없는 도로 위를 달리는 자동차와 같아서 언제 어떤 제약이 생길지 알 수 없는 상황인 셈입니다. 이처럼 암호화폐는 기존 화폐가 지닌 편리함과 안정성, 그리고 법적 보호라는 측면에서 아직 넘어야 할 산들이 많이 남아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혁신적인 약속에도 불구하고 현실의 벽은 생각보다 높고 견고해 보입니다. 과연 이 코드 덩어리는 이 모든 난관을 뚫고 진정한 돈의 자리에 오를 수 있을까요? 과연 이 코드 덩어리는 이 모든 난관을 뚫고 진정한 돈의 자리에 오를 수 있을까요? 사실 암호화폐가 직면한 가장 거대한 벽은 바로 국가의 시선일지도 모릅니다. 역사적으로 화폐는 단순한 교환 수단이 아닌 국가 주권의 상징이자 통치 권력의 핵심 도구였으니까 중앙은행이 화폐를 발행하고 그 가치를 보증하는 시스템은 오랜 시간 국가 경제를 지탱해 온 근간이었습니다. 그런데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한 암호화폐는 이러한 중앙 집권적 통제에서 벗어나 새로운 금융 질서를 꿈꾸고 있죠. 이러한 움직임 앞에서 각국 정부와 중앙은행은 복잡한 심경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암호화폐를 그저 투기성 짙은 자산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미래 금융 혁신을 이끌어갈 잠재력을 지닌 화폐로 인정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깊어지고 있는 겁니다. 만약 암호화폐가 법정 화폐의 지위를 얻게 된다면 정부는 더 이상 통화량을 조절하거나 환율을 관리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이는 곧 국가 경제 정책의 주도권을 상실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는 우려로 이어지죠. 마치 국가가 발행한 지도 대신 개인이 만든 내비게이션 앱에 모든 길 찾기를 맡기는 상황과 비슷하다고 할까요? 동시에 암호화폐가 지닌 익명성과 탈중앙화 특성은 자금 세탁, 테러 자금 조달 같은 불법 행위에 악용될 수 있다는 위험성도 끊임없이 제기됩니다. 그래서 많은 정부는 암호화폐 거래소를 규제하고 자금 세탁 방지 AML 및 테러 자금 조달 금지 CFT 원칙을 적용하며 제도권 안으로 편입시키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근본적으로 통제하기 어려운 암호화폐의 속성 때문에 규제의 실효성에 대한 논란은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죠. 마치 거대한 강물을 한두 개의 작은 댐으로 막으려는 시도와 같아서 언제든 새로운 물줄기가 생겨날 수 있다는 경계심이 여전한 겁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각국 중앙은행들은 암호화폐의 혁신성을 일부 수용하면서도 국가의 통화 주권을 지키기 위한 대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바로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즉 CBDC의 개발이 그 대표적인 예시입니다. CBDC는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하면서도 중앙은행이 직접 발행하고 관리하는 디지털 화폐입니다. 이는 기존 법정 화폐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유지하면서 디지털 시대에 맞는 효율적인 결제 시스템을 구축하려는 시도라고 볼 수 있죠. 중국의 디지털 위안화, 유럽중앙은행의 디지털 유로 프로젝트 등 전 세계 주요국들이 앞다투어 CBDC 연구와 시험에 나서고 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마치 개인 소유의 자율주행차가 등장하자 국가가 직접 안전하고 통제 가능한 자율주행 대중교통 시스템을 만들려는 노력과도 비슷하게 느껴집니다. 그렇다면 암호화폐는 과연 제도권 화폐와 영원히 대립하는 숙명의 라이벌로 남게 될까요? 아니면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공존의 길을 찾을 수 있을까요? 많은 전문가들은 암호화폐가 법정 화폐를 완전히 대체하기는 어렵겠지만
특정 영역에서는 혁신적인 가치를 창출하며 기존 금융 시스템과 시너지를 낼 수 있다고 전망합니다. 예를 들어 국경을 넘는 국제 송금 분야에서는 암호화폐가 가진 빠른 속도와 저렴한 수수료가 큰 장점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기존에 복잡하고 오랜 시간이 걸리던 국제 송금 절차를 획기적으로 단축시켜 금융소외 계층에게도 저렴하고 신속한 송금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마치 느린 우편 서비스 대신 순식간에 도착하는 이메일처럼 금융거래의 패러다임을 바꿀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또한 부동산이나 미술품 같은 실물 자산을 디지털 토큰 형태로 발행하는 자산 토큰화는 암호화폐 기술이 가져올 또 다른 혁신 분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는 소액으로도 고가의 자산에 투자할 수 있게 하여 투자 접근성을 높이고 거래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 건물을 수천 개의 토큰으로 쪼개어 여러 사람이 소유하고 거래할 수 있게 된다면 부동산 시장의 유동성이 훨씬 커지겠죠. 이처럼 암호화폐는 기존 금융 시스템의 불편함을 해소하고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도구로서 그 역할을 확장해 나갈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쩌면 암호화폐는 진정한 돈이 되기보다는 돈을 더 효율적으로 만들고 더 다양한 가치를 연결하는 기술로 자리매김할 수도 있다는 의미입니다. 결국 암호화폐가 전통 화폐를 대체할 수 있을지 또는 금융혁신의 파트너가 될지에 대한 단 하나의 정답은 아직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우리는 지금 돈의 미래를 써내려가는 전환점에 서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미래를 상상하시나요? 암호화폐는 단순히 투기 대상이나 복잡한 기술 용어를 넘어 인류가 돈의 본질과 미래 금융 시스템에 대해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게 만드는 중요한 사회적 현상입니다. 우리가 살아갈 미래 사회의 경제 구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화의 흐름이죠. 돌멩이에서 조개 껍데기, 금속 주화와 지폐, 그리고 디지털 숫자에 이르기까지 돈이라는 개념의 역사는 항상 변화와 혁신의 연속이었습니다. 이 거대한 실험이 어떤 결말을 맞이할지 아직 알 수 없지만 앞으로 펼쳐질 금융의 미래를 끊임없이 주시해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